분명히 전 깨질 수밖에 없다. 그 왜 깨지는지 그 심리도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스페인 가는 것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난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했어. 근데 다른 분들이 가족여행이라고 하던데 하시는데 나는 2차장하고 둘이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2차장도 안 가고 혼자 가려고 했을 텐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약간 그 스무스한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케이라든가 김소연 변호사라든가 지금 강용석 하나 바라보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안 걷어주면은 진짜 뭐 홧김에 등에 또 칼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게 멀어지는 방법으로 그 외국행을 택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하도 사람들이 슈퍼챗 많이 써주면서 2차장하고 가서 계속 방송을 하라. 왜냐면 또 전체적인 여론이 가서 방송도 안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약간 22억 먹튀 같은 느낌 나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영수증 처리해서 선거 비용 다 썼고 모자랄지언정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수증을 뭐 저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사업자 세금 계산서 받으면 뭐 된 거죠. 뭐 어쨌거나 뭐 김재희 대표님이 현수막도 아는 데다 뭐 싸게 하려고 했다는데 돈을 아끼는 게 맞죠. 사실은 돈을 아끼는 게 맞는데 그런 거는 퀄리티를 위해서 돈을 펑펑 써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암암리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뭐 이거는 불법이라기보다 뭐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약간 세금 계산서 부풀려가지고 꽝 하듯이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우리 편이니까 뭐. 그거는 뭐 이 강효수 캠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들 흔히들 하잖아요. 그런 의심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세금 처리만 똑바로 하면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목케이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왜 김재희 대표가 후원회장이라고 하지만 후원비를 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명목상 후원회장이지 어떤 권한으로 자기가 그런 걸 관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서로 이거 후원비 깡을 할 주도권을 지는 싸움이 있지 않았나. 근데 김세희 대표가 그 현수막 값을 아끼려고 했다면은 깡을 하려고 했다는 느낌 같지는 않고 저의 그냥 세상 살이를 하다 보니 이래저래 보고 들은 뭐 경험상 그냥 해본 생각이고 어쨌거나 그 후원회장 할 만한 게 김세희라는 대표가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그 사업체에서 후원 모금 행사를 해가지고 그 채널에서 걷어진 건 사실이니까 누가 몇 대 몇으로 이익을 뭐 혜택을 많이 줬냐 그거는 물론 칼로 물 자르듯이 하듯이 뭐 알 수는 없지만 기여한 바가 있긴 있죠. 무형의 기여가. 하여튼 그래서 2차장하고 갔는데 우연찮게 제가 아침에 그 방송이 켜지길래 뜩 눌러보니까 구독 알림을 이렇게 쭉 보니까 목케이 방송이 30분 후에 한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 10여 분 전에 그 강용석 채널이 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연이겠거니 이거는 뭐 강용석 변호사님이야 다른 채널 뭐 구독 알림 뭐 열심히 쳐다보고 이럴 성격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이 차장님이라는 분은 그래도 옆에서 유튜브 보자 하시는 분 정도면은 그런 걸 좀 센스 있게 캐치를 해야 될 텐데 이 차장님이라는 그분은 알 텐데 뭐 어쨌거나 그때도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채팅에서 막 알려주거든요. 목케이 방송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끄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질질 끌더니 별 내용도 없어요. 선글라스 얘기나 하고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하면서 그랬는데 좀 아까는 보니까 그 김소연 변호사님은 일부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수원에 뭐 법원 갈 일이 있어서 온 김에 목케이님하고 합방을 한다면서 그것도 단독 이러면서 큰맘 먹고 한다는데 그 시간 직전에 또 방송 켜진 2분 후인가 방송을 켜더라고요. 이건 좀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강용석 그 채팅창에서
목회님 방송한다고 김소연 변호사 합방한다고 막 알려주는 거예요. 단독 한다면서 막. 근데 강용석 변호사님은 아 그래요? 그래서 자꾸 모른 척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나도 처음에 그랬지만 그 유튜브 연대를 하면은 유튜버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사실 그 유튜브 연대라는 게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에스더라는 채널하고 약간 유튜브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유튜브 연대 같은 걸 짧게 한 달 정도인가 했었었는데 그 유튜버 연대가 되면은 서로서로 이게 그 시청자 팬층도 공유를 하게 되는 셈인데 좋아하는 유튜버를 위해서 그 유튜버와 친한 다른 유튜버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다른 그 몽골족 그쪽 그 연대에서도 들어보니까 몽골족의 어떤 한 유튜브 채널이 방송을 하는데 다른 그 몽골족 유튜버가 자꾸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 시간에 자기가 방송하는 시간에 키더래. 이거는 일부러 나한테 해코지하는 거다. 이런 기분이 든 거지. 왜냐? 둘 다 컨텐츠는 스타라는 몽골이거든. 그 몽골이라는 스타를 띄워주고 몽골의 적을 까주고 이걸 컨텐츠 삼으니까 몽골이가 무슨 중국의 뭐 공격이라도 조선족 진아 아줌마한테 공격 얘네들 웃긴 게요. 조직도 보면은 시진핑 몇 그 단계 거치면 제가 있어요. 제일 위에 시진핑 있고 밑에 대충 뭐 조은진, 미디어워치, 가세현이 있고 나는 그 밑에 있고 막 전략이 옆에 있고 서로 연락도 하나도 안 하거든요. 내가 시진핑 그 몇 단계 밑에 내가 그 지령받는 사람이야. 걔네 조직도를 보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중국의 공격을 받는 우리 몽골이를 박사님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해주는 유튜브 연대 채널에 가서 슈퍼챗을 사주는데 자기네들끼리 자꾸 시간 겹친다고 싸우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래서 딴 채널하고 이렇게 친해지니까 나한테 수줍게 전화가 와서 저 저녁에 방송 안 할 테니까 방송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미 이게 뭔 소리지? 그랬는데 그 방송 시간대를 겹쳐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크나큰 배려를 한 거였더라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님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저쪽에 방송한다고 막 그러니까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건너가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얘기인가? 그래서 아니 나중에 뭐 내 그쪽에 뭐 건너가시든가 뭐 내 걸 뭐 나중에 보시든가 나는 어차피 방송 만들어 놓고 놀 테니까 나중에 와서 보시든가 뭐 그쪽도 뭐 나중에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말로 못해서 그런데 그거를 왜 겹치지 말라고 하냐면 슈퍼챗은 실시간 방송 때밖에 못 쏘잖아. 슈퍼챗이라는 건요. 다 쏘는 게 아니라 쏘는 사람만 계속 반복해서 쏘거든요. 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쏘는 사람이 또 쏘고 또 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 연대가 만약에 채널이 3개가 있다고 쳐요. 3개가 있으면 그 유튜브 연대 채널들이 시간 순차대로 차례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 3개 다 쏴요. 쏘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방송이 겹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봐서 한 군데만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 먹기를 못하는 거지.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유튜버 연대들도 그렇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팬을 무슨 호구로 생각해서 사기를 치나. 왜 거기서 돈을 못 빼먹어갖고 서로 그리고 시청자들도 그 유튜버들 도와주겠답시고 방송 시간 겹치지 말라고 이러고 이건 뭐 집단 사기 아니야? 이거 집단 사기인가? 오히려 내 그 후원자들을 아끼는 마음이라면은 조금이라도 많이 싸주셨으니 좀 쉬세요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방송 시간이 겹치면 어때? 두 방송 중에 하나 뭐 나중에 따로 다시 보기로 보면 되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유튜브 연대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중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유튜브라는 거는 1인 미디어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채널이고 제일 처음에 수익 창출을 하면은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핀을 직접 주소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고 이게 차명 이런 게 안 돼요. 내 정체성, 내 영혼, 내 마인드 그 자체란 말이야. 그 무엇보다도 내 자존심 있고 내 철학인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빡쳐요. 왜 내 자유를 건드려? 내 철학을 왜 건드려?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되게 예민해져요. 아주 독립적인 이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근데 또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주 예민을 해지는데, 근데 유튜브 연대를 하게 되잖아요? 연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 겹치게 되면은, 보는 시청자들이, 둘이 왜 저래? 서로 돈 뺏어 먹게 하나? 싸웠나?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수익 나누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보는 시청자들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말도 틀려지잖아요? 조금에도 이념이라든가 말이 틀려지면은, 사람들이 또 둘이 싸웠나? 왜 말이 달라? 막 이러시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말을 맞추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간섭을 하잖아요. 그럼 빡쳐요. 아니 내가 잘해줬더니 날 만만하게 보나?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에스더와 사이에서 겪었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에스더하고 저하고 싸울 때도 사실은 서로 나쁜 악의가 없었어요. 이런 식의 오해였지, 오해. 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유튜브 세상에 묵시적 묵룰을 몰랐지. 서로 간섭하면 안 되고 관여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배려를 베풀어주면 나도 그만큼 해야 되고 너무 전화해서 귀찮게 해도 안 되고 방송 내용이라든가 서로의 이념에 대해서 터치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실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판 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민간인 두 아줌마 유튜버가 대판 싸운 이유가 케네디 대통령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 대판 싸운 이유가 한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문에 싸웠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연찮게 그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김준교 님이, 약간 김진태 도지사님, 당대표 전당대회 때, 내 거 자꾸 디디디거리는데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니까, 디디디거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걱정되네. 무슨 방송을 하면서, 지지방송을 하면서, 김진태 후보가 케네디처럼 멋있다는 의미로 케네디 이렇게 사진을 걸었어요. 아이씨,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에스더 화낼라.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어때? 그냥 그랬는데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쨌거나 케네디는 민주당 출신의 좌파고 월남전 미군 철수도 하고 그러니까 일루미적으로 움직였다. 좌파적으로 움직였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나도 그거 알고는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스타같이 확 떠가지고 TV라는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스타처럼 갑자기 혜성처럼 떠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딥스에 의해 키워졌는데 나중에 딥스의 실체를 알게 돼서 딥스의 실체를 폭로하고 저항하다가 암살을 당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이런 주의였는데 어쨌거나 에스더는 그래도 잡하고 안 된다. 이렇게 강경론이었고 나는 나중에 알았으니 이게 괜찮다고 서로 막 자료를 팩트로 보여서 아줌마 둘이가 케네디 때문에 그러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 유튜브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정치 유튜브가 돈이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정치 유튜브로서 나의 정치적 신념, 버릴 수 없는 신념 같은 자기 철학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애국심도 있고. 누구나 돈을 추구하지만 직업정신이 있고 직업정신으로서 보람을 느끼듯이 그런 것 갖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싸우게 되고 결과도 없고 해서 제가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고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꿀먹은 버거지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에스더는 한이 맺혔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철이 없었는데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좋게 넘어가고 그냥 호응해주고 수용해주고 했을 텐데 내가 잘못했지 그거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서 나를 살짝 공격한다길래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유튜버들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나름 몇 안 되는 팬이라도 나를 좋게 바라보고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여자 앞에서는 곧 죽어도 쪽팔리기 싫어서 센 척하고 하듯이 유튜버들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를 막 좋아하고 존경해주고 훌륭하다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강해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 다른 유튜브가 연대 좀 해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무시하고 나한테 내 이념을 바꾸려고 하면은 빡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연대는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다. 이걸요, 유튜브 연대를 이어가려면 서로 계속 조율하고 협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누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는 그 상대방 유튜브는 상당히 피로감과 간섭을 느끼거든요. 그게 강용석 변호사님과 김세희 대표님 사이에도 있었죠. 강용석 변호사님이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크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내 인기의 지분도 이게 점점 이게 덩미가 커지다 보니까 적었으면 모르겠는데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삼성전자 폰에 그 천지인 이거 문자 쓰는 그 형식 알죠? 그 방식을 어떤 삼성전자 직원이 그 세종대왕 그거 훈민정음 그 이용을 했지만 개발을 했어. 그 대박이 났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이나 뭐 이익을 봤다고 쳐요. 그런데 그 직원은 기껏해봤자 보너스로 아무리 뭐 많이 받는다도 1억 이렇게 받는다고 쳐. 근데 자기가 다 했는데 직원이라는 이유로 이익을 어마어마한 이유를 삼성전자가 다 가져가면 억울한 기분이 들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삼성전자니까 그만큼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냈으니 이익이 생긴 거지 자기 혼자 사업체 중소기업 차려서 했으면 그게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네 거인 듯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이런처럼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부가 이혼할 때 네 재산인지 내 재산인지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재산 분할 반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대체로 남편이 억울하죠. 남편이 거기 사업에서 벌었으니까. 하지만 아내도 뭐 아내도 기여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억울한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이 되는 건데 그러니 강용석 변호사님이 가세연을 나오게 된 게 단순히 이번 선거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 이전부터도 겪어왔던 뭔가 불공정함, 불편함 이거를 강용석 변호사가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돈 문제를 얘기하긴 그런데 김세희 대표가 알아서 챙겨주면 좋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챙겨줘. 그래갖고는 아휴 내 채널이나 차려서 하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김세희 대표가 볼 때는 가세연은 저 좌파들과 싸워야 되는데 가세연 활동비로 쓰여야 될 게 그 강용석 채널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 가세연 운영비가 빵꾸가 나. 그래서 어떨 땐 가끔은 슈퍼챗 다 드세요 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막 얘기한단 말이야. 화가 났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유튜브만의 그 자율성 그걸 뺏기니까 말 못할 그 벙어리 냉가슴처럼 이거를 좀 자유를 찾아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방송했지만 가세연 문제는 이 선거 문제가 아니다. 김세희 대표가 강용석을 위해서 잘해줬다는 것은 그 선거 전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부푼 그 꿈에 혹시나 하는 희망에 약에 취해 있었다면 선거 후에는 김세희가 프로였구나. 김세희가 정신 차리고 나를 위해서 잘해줬구나. 지금은 알 거예요. 김세희 말대로 할 걸. 내가 애송이들 말 듣고 내가 지금 환상에 취해 있었구나. 지금 안단 말이야. 아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게 그 뭔가 불공정한 것 같은 그 수입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뮤지컬 할 때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어.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겠지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뭐 만석을 겨우겨우 채웠다 해도 그래도 적자래. 그랬는데다가 그까지는 이해하는데 그걸 더 확장해서 뭐 뮤지컬 스타 K까지 한다네? 일을 더 벌려. 말리지도 못하고 내 것도 아니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계속 저럴 건데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지 미래가.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강용석 변호사님이 돌아오려면은 강용석 변호사님만의 자유로운 수입을 추구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나 김세희 대표로서는 공익적인 일을 하는데 후원금을 써야 되는데
강용석 변호사에게 뭐 지분이 반이 있다 해서 그걸 지분을 반을 주고 사익을 추구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후원금의 반을 떼가지고 강용석 변호사님 드리면은 강용석 변호사님 그걸 뭐 개인 정치활동에 쓸 수는 있지만 뭐 다 쓰지도 않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집에 가정의 생계비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김세희 대표로서는 가세현의 취지에 맞지 않은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김세희 대표가 그것을 나머지 반을 가세현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가세현이 커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강용석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또 이게 무슨 공금이 쓰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강용석 입장에서는 이게 후원금이 가세현을 위해서 활동이나 확장이 계속 쓰여고 가세현이 커. 그러면은 어쨌거나 가세현 대표는 김세희이기 때문에 뭐 가세현이 심지어는 삼성전자처럼 커진다고 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삼성전자처럼 커진 가세현이 김세희 거지 강용석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둘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다, 나로서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그런, 뭐, 회사 수익 구조, 내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세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답은 김세희 대표만이 알 텐데, 김세희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양보할 성격이 아니고, 근데 내가 그래서 이번에 봤지, 관찰해보니까,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님은 약간 그 예능인 기질도 있고,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에요. 끼도 있고, 그래서 좀 차라리 위험하지 않게 편하게, 자기 예능적 감각도 살면서 브이로그처럼, 엔터테인먼트처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자기 개인 팬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소소하게 해서 그냥 뭐 용돈벌이 삼아 그러면서 이제 개인 팬층을 쭉 유지하다가 선거 때 선거 부대로 활용도 하고 요 정도를 만족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케이나 김소연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어쨌거나 그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연대를 함으로써 하기에는 여러 이웃이 있으면 소소한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만 하니까 슈퍼챗이 점점 줄어. 반응도 그렇고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어쨌거나 저도 이 유튜브를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바꾸려고 약간 시도도 해보고 그 안정권의 GZSS 같은 경우에도 그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뭐 연예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적인 거를 실험적으로 올리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조회수가 형편없이 나와. 그 재밌다는 안정권이 해도 정치 얘기가 아닌 일반 엔터테인먼트를 하니까 조회수가 형편없이 나와요. 가세현에서도 그 뭐지? 무슨 연예 드라마 비슷한 거 그런 거 좀 올렸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안 봐요. 나는 그 연예 드라마 그건 별로였고 나는 그 곰눈깔 컴퍼니 좋아하거든요. 개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어쨌거나 우리 정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정치 얘기가 재밌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송충이가 솔잎 안 먹고 뭐 딴잎을 먹는 것 같이 그 기대하는 바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금 해보면서 강용석 변호사도 느낄 거야. 점점 이게 사람들이 호응이 떨어진다는 것을 슈퍼챗의 강도라든가 게다가 목케이하고 김소연을 보니 목케이는 자꾸 자기를 컨텐츠로 해가지고 코인 빨아먹고 김세희 욕해가지고 자기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가 만든 공약 자꾸 내세우면서 그것이 그 강용석 것이 아니라 꼭 지꺼인 것처럼 자꾸 홍보를 하고 그리고 녹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게 했다가 또 뭔 발작을 할지 모르고 점점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강용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김세희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탈피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김세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자기를 대한민국 정치 이슈의 중심에라도 세워줬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항상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 그리고 들어오는 수익금도 뭐 개인 뭐 인마이 포켓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공적 활동에 쓰인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목회는 보니까 자기 이름 팔고 김세희 까고
자기가 공약 다 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슈퍼챗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그렇다고 목회가 정치 경력이 있길래 아침 방송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전문적인 방송을 한대요. 그러면서 인터넷 기사를 띄워. 인터넷 기사 띄우고 자기 의견 얘기하는 거 모든 정치 유튜브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 차라리 김세희가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 그 MBC라는 공영방송 언론사 기자 생활을 10여 년 했고 차라리 김세희가 정치적으로 훨씬 전문적이고 하다못해 나 같은 경우에도 지방대라고 하지만 법학과 출신이고 하다못해 뭐 아니 병마수라는 강수산이라도 저기 연세대 원주라고 하더라도 법학과고 이 정치인들 보세요. 태반 이상이 법학과 출신이지. 차라리 정치학과 법학과인 우리가 정치가 전문이지 조경학과 나오고 정치에 발 담가본 적도 없고 언론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경학과가 무슨 정치 전문가야. 말도 안 되는 그 본인의 지금 뽕에 지금 너무 자뻑이 너무 취해 있으시더라고. 좀 그 이성을 약간 잃으신 것 같아. 자기가 이제 목격자 K가 아니라 폭로자 K, 고발자 K로서 떴다면은 사람들이 그걸로 떴을 때는 계속 폭로해주고 고발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본인은 강용석을 띄우면서 옛날 그 몽골족들이 몽벤자스들이 그랬듯이 몽골이 사진이나 몽골이 합방이나 몽골이 제목 걸어놓고 자기의 매력을 어필해서 자기 시청자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 되나요 그게? 잘 안 되죠. 그 몽골족 유튜버들한테 관심 없어 사람들은 몽골이 얘기해주길 바라지. 그러니 자꾸 틈틈이 뉴스 방송하다가 또 자꾸 선거 얘기하고 김세희 대표 까고 강용석 찬양하고 전형적으로 이 몽벤자스들이 했던 행태잖아 그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몽벤자스들을 가루가 돼서 사라졌고 그 몽골시 자체도 유튜브 퇴출당했고 결말이 안 좋게 됐죠. 성장을 할 수가 없다니까. 남 이름 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래 걸리든 내 캐릭터를 키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미용 관리하고